놓친 것 같은데 또 골든타임이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우리 아이들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네. 뭘 읽혀야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거든요. 학년별로 네. 추천책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마 귀를 쫑긋하실 것 같아요. 책은 누구에게 보내도 다 좋아하더라 라는 책이고요. 10년차 독서교육 전문가로서 내 아이라면 정말 딱 한 권만 읽혀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얼마 전에 국회의원분들이 모여서 독서 국가 선포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독서 중요한 건 다 알겠지만 이런 선포식까지 필요한 이유는 사실 독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20년차 독서 교육 전문가 분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초등읽기 독립의 힘 이명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책나무 독서 코칭 학원 프랜차이즈 대표 이명주입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독서교육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억지로 책은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저희처럼 독서 관련 일을 하다 보면 매년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영상 때문인 것 같거든요. 특히 숏폼이라는 것들이 잠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숏폼은 선택할 자유의지 없이 무한정 자극을 이끌어내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고 굉장한 집중력이 옅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깊이 사고하고 그 생각을 말로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것 같아요. 사실 문해력에 대한 관심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온 이야기인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책을 실제로도 많이 읽힙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시다시피 금일이라고 하면 금요일이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중식 제공이 안 된다 하면 중국 음식이 안 된다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이런 일들은 익숙한 상황이 되었는데 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글의 큰 맥락을 이해하고 또 그 맥락 안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고 내가 가져간 정보를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실질 문해력이거든요. 이게 급격히 떨어진 시대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부모님들 어쨌든 책을 읽혀야 되는데 사실 어머니들만 각성을 했다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현실적인 허들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이들 지도를 하시는 최일선에 계시니까 우리 아이가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해요. 혹은 읽고 있지만 너무 느려서 힘들어요. 문해력이 결과적으로 부족해요. 이런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본격적으로 책 읽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속 시원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현재 내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 그러면 아이 잘못은 없다. 이 순간.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싫어할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정답이에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책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순간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들도 많고 재밌는 게임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글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기도 힘들고 마음먹고 앉아도 사실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책이 재미있다는 경험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밌게 하려면 이 아이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책 읽기가 너무 느린 아이 또 너무 급하게 가는 아이도 있어요. 독서 장애가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때 어머니들이 마음이 급하세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책을 들고 있으면 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진다는 걸 알고 있고 잔소리가 멈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읽는 척 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아이들이 많은데 너무 강한 압박으로 내용을 꼬치꼬치 물어보거나 독후감을 쓰자고 하거나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책을 잘 읽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쓰시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이 아이들을 책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책은 그렇게 단시간에 어머니의 욕심이나 기대만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아이가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하는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독서를 지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독서에도 각각의 단계가 다 있고 아이들이 책과 만나는 시기 또 무르익는 시기 또 어떨 때는 퇴보하는 시기도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각각의 단계만
때마다 섬세하게 코칭이 들어가면 세상에 책을 읽고 변하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나? 부족한 건 없나? 여기서 점프를 시켜줘야 되나? 조금 기다려줘야 되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어른들의 응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으시는 게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잘 끌고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밟으면 아이들은 다 변해요. 믿고 계셔도 됩니다. 단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네, 네. 추천하시는 단계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독서 기초기. 기초기. 네, 그다음에 정착기. 정착기. 그다음에 학습과의 융합기. 융합기. 그다음에 지속기. 지속기. 이렇게 네네.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려보면, 기초기는 정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독서에 관한 정서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으면 다음에 난이도 높은 책을 읽을 때도 그 정서를 바탕으로 힘듦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기를 추천드려요. 그 많이 읽는다는 건 읽기가 유창해진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글자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느라 내용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읽기가 유창해지면 이 내용은 뭐구나 하고 우리 뇌가 그것을 사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낭독이 있어요.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우리 뇌는 눈으로 한번, 소리로 한번 글을 또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조사를 빠뜨리지 않고 읽기, 줄을 뛰어넘어서 읽지 않기, 이렇게 천천히 사고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읽는 훈련이 되거든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신 기초기의 가장 이상적인 나이와 학년이 언제일까요? 1학년, 2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미를 말씀하셨는데, 흥미하면은 또 떠오르는 학습 만화를 읽는 네.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학습 네네. 만화만 읽혀도 괜찮은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습 만화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신 작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12년에 쓴 초등 독서의 모든 것이란 책에 학습 만화를 뻥튀기에 비유하셨어요. 뻥튀기는 먹을 때 맛있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런데 뻥튀기만 먹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뻥튀기는 가끔 먹고 실제로는 골고루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한다. 이것을 독서로 가져오면 학습 만화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어휘가 부족해요. 줄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글이 만화에서는 이미지로 표현이 이미 돼버려요. 뇌가 상상해야 되는 부분을 그림이 이미 다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림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니 말풍선 안에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만으로도 모든 게 이해가 되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장면을 만화로 읽었을 때와 텍스트로 읽었을 때는 월등히 어휘력의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만화는 가끔 보게 해라. 집에 전집으로 된 학습 만화는 안 들어놓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기 다음에 정착기로 넘어가서, 네. 정착기 학년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좋을까요? 3, 4학년이라고 3, 4학년. 네,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인가요? 저는 3, 4학년 시기를 독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독서의 환경을 제공했는가에 따라 아이마다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맞아요. 중요한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고 격차를 해소할 수도 있어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은 쉬운 책을 읽어도 거부 반응이 그다지 없는 나이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기 전 3학년 단계에서는 아직도 여유가 있는 시기다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히 책을 읽혀주시면 격차를 충분히 메꾸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벌어지게 할 수도 있죠. 읽어야 되는 글의 난이도가 높아졌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이 도움이 되는 글들도 슬슬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건 충분히 글을 읽어온 아이라면 두꺼운 책 읽기를 시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딱딱한 비문학 글도 어느 정도 읽기를 스타트하셔라. 만약 이 아이가 아직 책 읽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저학년 단계로 다시 내려가서 그때부터 다시 밟고 올라오면 생각보다 아이들은 빨리 따라잡아요. 책을 많이 읽고 좀 두꺼운 책도 읽어야 될 시기가 됐을 때 그거는 엄마 생각이고 아이는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주는 책 읽기가 이때 또 많이 등장을 하죠. 네. 보상을 주는 책 읽기 결국 효과가 있나요? 보상 주는 책 읽기 좋습니다. 그런데 관점은 조금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보상이라는 게 물질적인 보상을 주면 사실은 아이들은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책은 이 보상을 위해서 빨리 서둘러 읽고 싶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경험적인 보상이 제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 읽으면 뭐뭐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몇 권까지 해서 열심히 읽으면 그 성공에 대한 축하를 해주는 이벤트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래서 같은 치킨이라도 이름 붙인 치킨을 먹자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너가 열심히 책을 읽어서 너가 쏘는 치킨이야. 너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치킨을 먹게 되었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건 좋고요. 또 여행도 좋은 것 같아요. 이름 붙인 여행.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곳을 여행을 가본다거나 이런 것도 오늘은 누구누구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여행을 가는 거야. 그런 경험의 보상이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융합기 어떤 내용인가요? 5학년이 들어서고 아이들의 학습은 난이도가 꽤 높아졌죠. 독서 전문가 메리언 울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초등 저학년은 읽기를 배우는 시기, 그리고 고학년부터는 배우기 위해 읽는 시기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학습을 위해서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독서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읽기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학습 융합기는 5학년, 6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충분한 독서의 과정이 없어서 어휘력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어휘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학습은 어려워지죠. 그리고 읽기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읽기를 재미없어서 안 하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악순환으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이 잘해온 아이라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책으로 기꺼이 올려주시기를, 그리고 도전해 보라고 아이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만납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은 쉬운 책부터 읽혀라. 그리고 책을 잘 읽지 못한다고 정서가 자라진 않는 건 아니에요. 감정적인 건 충분히 사춘기로 향해 가고 있으니 아이와 충분한 이야기를 거쳐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때 책 읽기를, 그러니까 문해력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학원을 빨리 알아보신다는 거죠. 영어 학원을 더 보낸다거나 수학 학원을 더 보낸다거나 이렇게 학원을 조금 더 찾아보시지,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난 이유인 문해력을 체크하는 데는 미처 생각이 이르르지 않는 근본 원인인데. 네,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융합기 때 과목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네. 고학년 때는 또 중등 대비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목별로 연계되는 책 읽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소개를 해주세요. 아이들이 사회 어렵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이유가 사회의 개념어가 폭탄처럼 투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 용어 정리를 하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사회 영역이에요. 그리고 과학은 아직까지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 또 실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고 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원리, 원인과 결과,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해보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학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에 집중하면서 읽고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든 과목이 하나 있어요. 한국사예요. 한국사는 일단 배경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사회 영역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개념만큼이나 어려운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래 단계부터 사건과 그 사건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속기인데요. 지속기란 진짜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아이가 책을 잘 읽고 어휘력이 풍부하고 사고력까지 잘 갖추어졌다면 책 속에 들어있는 이중적 의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이야기들이나 사건 속에는 작가가 숨겨놓은 의도까지 밝혀낼 수 있고, 실제로 학습할 때 문제를 읽으면서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만약에 역사나 세계사에 관련된 과목을 배우고 있으면 그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책으로 선정해서 읽어도 좋고요. 하나의 주제를
주제를 깊이 읽어나가는 수직 독서 권유드려요. 꼬리에 꼬리를 주제를 하나를 물고 가면서 책을 읽기인데 아이가 원하는 주제를 잡아서 쭉 깊이 읽어나가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단계 거쳐서 깊은 독서까지 하면 좋을 텐데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 중에서 근데 아까 우리 학년 얘기했으니까 네. 시기별로 이거 놓친 것 같은데 골든타임이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아이들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고학년이 되어서 다급하게 오시는 어머니들 계세요. 우리 아이 고학년인데 지금부터 책 읽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시간도 네. 없고 아이는 말을 안 듣습니다. 책 읽기를 아무리 권유를 해도 그 책은 그냥 본둥만둥 늘 외면받기가 쉽거든요.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이 아이는 책을 읽어서 재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컸어요. 이미 저학년 책을 읽을 나이는 아니에요. 3, 4학년 시기는 충분히 저학년 거 읽어도 괜찮은 시기였지만 5, 6학년이 된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어린 나이에 동화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내 글을 읽는 실력이 비록 저학년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바로 한국사 책이에요. 원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학, 역사, 철학이 있죠. 그 안에 역사가 들어가는데 역사라는 건 실제로 스펙타클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재밌는 스토리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도 충분히 늘어나고 또 하나 정보가 있어요. 어떤 사건은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이 하나로 연결된 정보를 같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히게 되죠. 아이들은 역사책이라면 거부 반응이 없어요. 재밌어하고 흥미진진해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뭘 읽혀야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 학년별로 네. 추천책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마 귀를 쫑긋하실 것 같아요. 저학년 시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책은 누구에게 권해도 다 좋아하더라 라는 책이고요. 첫 번째는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키너 작가님의 알사탕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애들은 똥 얘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골랐고요. 중학년으로 넘어가면 일단 글의 길이가 촉보가 돼야 된다.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 줄글 많은 고급 독서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근데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택한 책은 김리리 작가의 만복인의 떡집 그리고 러셀 에릭슨의 화요일의 두꺼비 그다음에 마지막 책은 루리 작가의 긴긴밤 서사도 아주 좋고 그림도 아름다워요. 이제 고학년이 됐어요. 고학년은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좋겠고 사춘기를 향해 가는 아이한테 따뜻한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책이면 좋겠거든요. 신시아 라일런트의 그리운 메이 아줌마 그리고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 마지막 거는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이렇게 책을 선정했습니다. 20년차 독서교육 전문가로서 내 아이라면 정말 딱 한 권만 읽혀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린 왕자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파와 꿈꾸게 하는 이미지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그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총 10권의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10권 중에서 안 읽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도대체 뭘 읽히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10권 중에 한 권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읽기 독립을 이끄는 방법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알람을 맞춰라. 책 읽기란 참 중요한데요. 당장 급하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다음으로 미뤄요. 이 중요한 것들을.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1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 알람을 맞춰서 그 알람이 울리면 가족 모두가 책을 읽는 모드로 바뀌어서 딱 20분만 읽어라. 무조건 매일 책을 읽는 가족 독서 시간을 만들어라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두어라. 그냥 방치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독서에 있어서 주도권은 아이가 가져가는 게 맞아요. 마음 급한 부모님께서 이 책을 읽어라. 책 내용이 뭐였니? 읽고 나서 넌 뭘 느꼈니? 이 책의 교훈이 뭐니? 이렇게 묻지 말아라는 거예요. 책을 고르는 순간부터 아이의 독서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책을 읽는 그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고 시간을 확보해주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부모님의 몫이다. 세 번째는 눈을 맞추어 주어라예요.
책을 읽어라 라고 하고 어머니는 딴 일을 하시고 아이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부모님을 부를 때 어머님은 그냥 말해 라고 뒤통수로 들으시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시고 아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엄마를 찾을 때 눈을 바라봐 주시면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책을 더 제공해 주면 좋을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갈 수 있거든요. 책 읽기를 충분히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 그리고 정말 중요한 뭘 읽혀야 되지? 라고 하는 책 추천도 작가님의 책 초등읽기 독립의 힘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이벤트 혜택을 드릴 거고요. 퀴즈는 뭘로 내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독서 시기 중에 하나인데요. 독서의 골든타임을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의 독서 골든타임은 몇 학년을 학년일까? 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이제 정착기라고 표현했던 네. 그 시기가 언젠가 몇 학년인가를 이제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보시면 시간 힌트까지 넣어드렸으니까요. 꼭 응모해 보시고요. 독서와 관련된 여러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